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되는 12월 FOMC를 앞두고 미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하 기대가 높은 상황이지만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다소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3% 오르면서 4,11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 오르면서 92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오늘 코스피는 하락으로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4,100선을 내줬습니다만 이후 낙폭을 회복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후에도 등락을 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현재 시간에는 강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이후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금 현재 0.3% 오른 92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눈에 띄는데요. 현재 시간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현재 172억 원 매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매도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고요. 개인만이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1,700억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도 장중 매수 전환에 나섰습니다. 기관만이 1,400억 넘는 팔자세 보입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은 최근 1,470원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0.25% 내린 1,4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2차 전지가 저점을 딛고 반등에 나설 것이란 긍정적 전망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부진에도 최근 리튬과 코발트 가격의 상승 그리고 ESS 수요 증가로 인해 2차 전지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며 연초 전기차 악재가 누적되는 시점을 활용해 조정 시 매수를 권고한다고 밝혔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2차 전지 업종의 평균 가동률은 30에서 40% 수준에 그쳤지만 글로벌 에너지 안보 영향으로 ESS의 구조적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의 반등이 강력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증권가의 긍정적 전망 외에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 알테오젠이 코스피로의 이전을 결정하면서 시가총액 2, 3위 기업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한층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시간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강세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18.16% 오르면서 11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도 살펴볼 텐데요.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7.7% 오르면서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설 것이란 기대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벤츠와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5.22% 오르면서 44만 8,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화제약의 경구용 항암제 리포락셀렐이 중국의 국가급여의약품 목록에 신규 등재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제약은 지난 7일 세계 최초 경구용 항암제 리포락셀렐이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발표한 2025년 국가급여의약품 목록에 신규 등재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 적용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등재로 리포락셀은 중국 전역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보험 기준을 적용받게 돼 환자 본인 부담 경감에 따라 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리포락셀은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위암 적응증에 대한 시판 허가를 획득했고 지난 1월부터 비급여로 판매를 개시했는데 이번 보험 등재에 따라 이후 핵심 마일스톤으로서 진행성, 전이성 위암 치료 영역에서의 처방 확대와 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간 대화제약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 현재 시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1.54% 오른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3,300원 선 지나갑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중국인 입도객 수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인다는 증권가의 평가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선 중국인 입도객 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제주 카지노 시장 점유율 증가 기조도 견조하다며 외형 성장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뚜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중 관계 개선 및 한일령 수혜가 지속되는 구간이라며 사드 사태 이전인 지난 2016년 3분기 대비 현재 제주 지역의 중국인 입도객 수 회복률은 51.3%, 제주와 중국 간 항공 운항 편수는 84.7% 수준을 회복하며 내년도에도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덧붙여 드림타워의 인지도 상승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존 실적 추정치 대비 높은 실적 개선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현재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7.96% 오르면서 23,050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알테오젠의 코스피 상장 결정으로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코스닥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우려와 기대감이 뒤섞인 시장 상황 속에서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느새 저희가 또 망각하고 있었는데 4,100포인트 선까지 또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불이 붙었죠. 930포인트 근방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나 그리고 조방원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11월에 매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약간씩 이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시장을 코스피처럼 한번 붐업시키겠다,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연말을 다가가는 상황에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선반영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12월 다음 연말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연초에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코스닥의 시총순위 변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코스닥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알테오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에 알테오젠이 독일 쪽에서의 악재가 들려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임시주총이 있었는데 코스닥 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결의안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스닥에서 이제 나와서 코스피로 이사 가겠다라는 것을 임시주총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알테오젠이 그전까지 주가가 기술 이전 이런 것도 너무나 키투르다 SC 너무나 좋은 이슈들이 많았고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것도 역시 알테오젠에게는 굉장히 호재일 것이다. 앞으로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기관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면서 계속 지난주처럼 알테오젠이 뭔가 이슈만 나오고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면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뚝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였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알테오젠 측에서는 코스피로 이전을 해서 든든한 수급을 좀 받아가면서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것이 임시주총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차근차근 로드맵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2분기 말이나 늦어도 3분기 초에는 코스피로 알테오젠이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계획을 알테오젠 측에서는 일단은 표시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에서 할로자임이 소송을 걸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알테오젠의 주가를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시청자분들도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셨고 증권사 쪽에서도 분석이 마구마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시작을 하면서 하나투자증권, 하나증권에서 이 관련된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증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번에 독일발 악재가 별로 큰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알테오젠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팔리는 그 키투르다의 매출은 전체 2%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일의 가처분 신청 인용 이것을 좀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독일에서는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70%는 일단은 다 인용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최종 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내릴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가처분 신청을 한쪽에 약간은 유리한 쪽으로 인용을 해주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특허권의 유무효 판단과는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결론은 완전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케이스들도 독일에서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명령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용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유럽에서도 독일처럼 이렇게 가처분 신청 인용을 해줄 경우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알테오젠이 독일발 악재를 받아서 지난주에 주가가 한 단계 다운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는 것은 시계 타이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한번 비슷한 케이스를 비교해 보자는 거죠. 셀트리온이 몇 년 전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셀트리온이 코스피를 이전한 후에 6개월 동안 주가가 100% 넘게 주가가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알테오젠 뭔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기시감이 든다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테오젠은 오히려 지금 코스피 이전하기 전에 할인가를 주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코스닥의 대장은 누가 될까요?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자, 일단은 코스닥은 내년에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연말에 들어서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낼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나 정부의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강화해 준다거나 아니면 연기금의 자금도 코스닥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다. 이 외에도 뭐 장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세제 혜택 여러 가지 세액 공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수단은 너무나 많습니다. 코스닥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수단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정부가 만약에 강력하게 추진을 하게 된다면 올해 우리가 코스피가 올라간 걸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부 정책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코스닥은 근데 아직도 전고점에 못 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내년에 코스닥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럼 알테오젠이 빠진 이 코스닥에서 대장주가 누가 될 것이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을 뺀 나머지 코스닥 시총 탑10 종목을 제가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격차는 좀 있지만 1, 2위를 이렇게 달리고 있고요. 그 밑으로 ABL 바이오가 시총이 10조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 밑으로는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밑으로 리가켄바이오, 코롱티슈진 바이오주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리노공업, 반도체가 하나 있는데 시가총액이 아직 5조 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 일단은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 로봇, 반도체 이 정도가 유망한 업종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가운데 바이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확실히 지금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장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코스닥 대장이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거 역시 ABL 바이오입니다. 자, 최근에 올해 GSK 일라이 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도 기술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런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이 또 한 번 터지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한 단계 또 레벨업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랩바디 B나 그랩바디 T가 이중항체 ADC와 관련한 추가 계약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ABL 바이오가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밑으로 리가켄 바이오가 있는데 ADC 후보물질 이 LCB14 이것이 N2 내성 환자 대상으로 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임상의 결과가 내년에 나오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이 임상 1B 중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무래도 리가켄바이오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좋은 효능이 나왔다,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리가켄바이오도 한 번 더 뛰어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고요. 코롱 티슈지는 뭐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자체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일라이 릴리가 역시 무릎 골관절염 관련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일라이 릴리에서도 골관절염 관련된 좋은 임상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코롱 티슈진이 모멘텀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다. 바이오 쪽에서는 일단은 코스닥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뭐 이렇게 3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2차 전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2차 전지가 여전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상위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워도 2차 전지를 계속 봐야 될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가는 걸 보면 전통의 반도체가 결국에는 또 코스닥에서 한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다크호스죠. 탄력받은 지금 로봇주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10위권 밖에 있지만 로보티즈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2차 전지, 반도체, 로봇주들도 시가총액 상위에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사 갈 때 코스닥의 시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내년에 잘 골라보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올해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며 실질 GDP 성장률이 3%로 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말 소비가 매우 강력했다며 정부 셧다운에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관세로 장난감 가격이 올랐다는 지적에는 수입품 인플레이션은 전체 인플레이션 지표보다 낮다고 반박했고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센트 장관은 생활비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지목된 데 대해 식료품과 휘발유 가격은 이미 내려가고 있다며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생활비 위기는 민주당이 꾸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 내부에서 생활비 부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응책 논의가 최소 2차례 이상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내년 초 대통령 일정을 경제 행사 중심으로 재편하며 대외 메시지를 조정할 계획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찾아보고 종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파트너님은 또 시장의 어떤 쪽을 살펴보고 계실지 김태현 파트너가 선정한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어떤 분야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태양광 쪽을 오늘 주셨네요. 태양광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약간 관심이 멀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다시 한번 태양광 좀 올라갈 수 있을까? 모멘텀이 있다가 자꾸 또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반복하긴 했는데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남들이 돌아보지 않을 때 조용히 사들이고 남들이 사고 싶어 아우성 칠 때 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바람이 지나가고 사람들 눈에서 좀 벗어나 있을 때
주가가 많이 조정받아서 기존 그 고점 대비해서 30-40% 많은 거는 반토막 난 종목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한 건 실적이 나쁘지도 않은데도 주가가 흘러내리는 건 어디까지나 차익 시장에 매물이 나온 것이죠.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리백 투자가 뒤늦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대규모로 투자가 올해 이루어졌고요. 내년부터 EU는 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태양광 발전소를 무작백지로 막 지어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들 중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만한 땅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풍력 발전보다는 태양광 발전이 훨씬 더 쉽죠. 왜냐하면 풍력은 하루 24시간 365일 일정 부분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태양광은 우리 위도하고 경도만 봐도 우리 땅에서 아침 몇 시에 그 해가 뜨고 몇 시에 해가 지는지 이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최적 요소, 최적지를 찾는 데 좀 더 유리하죠. 그리고 아직은 빈 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에 뭐 지난번 강원도 같은 경우 화재가 나서 많이 이제 불모지가 되는데 이런 땅에다가도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저 뭐 가족 여행을 일본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일본에서 그 호텔 그 산속에 있는 그 료칸이라고 하죠. 그 료칸에서 봤을 때 그 앞에 보이는 풍경은 온통 검정색 그 태양광 패널이었어요. 태양 전지. 그 일본은 그런 게 참 잘 되는데 왜냐면 원전 그 예전에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나고 나서 이 발전소 그러니까 핵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쪽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후에 수출을 할 때 거기에 세금을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태양광 업체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하락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수급 면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에 다시 한번 밀어 올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양광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관심이 좀 멀어져 있을 때 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종목들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태양광 쪽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태양광 하면 무조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업체가 태양광 패널, 그러니까 패널 쪽에서 전체 매출액이 한 70% 정도가 발생하고 그 매출액 자체가 또 국내와 해외를 봤을 때 국내가 70% 발생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리백 투자라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수출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리백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리백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HD 현대그룹이죠. 왜냐하면 이 다른 기업이 태양광 같은데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거를 서로가 바터로 해주는 거죠. 바터라는 건 네가 우리 계열사에 투자를 해주면 내가 또 니네 계열사에도 투자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 거래 구조입니다. 이 바터 구조에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대기업들의 아리백 투자 물량을 가장 많이 받아갈 수 있고 이미 상반기 때 실적에서 숫자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3분기 실적은 흑자폭을 더 늘려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굉장히 좋은 그 성장성이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버터나 ESS 쪽에도 사업을 늘리면서 새로운 그 태양광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양 그린파워라고 이건 중소기업인데요. 네네. 이 업체 같은 경우 주로 태양광 발전소나 연료전지 발전소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발전소를 만든다는 건 내 돈을 먼저 투자를 해서 이걸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점검을 받고 이 오케이 받으면 잔금을 받게 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 이 금양 그린파워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아직 수급을 하지 못한 돈이 꽤 있습니다. 수급이 되지 않다 보니 회계적으로 이걸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누적으로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지만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3분기 매출은 739억에다가 영업이익이 43억이 발생했고 순이익도 54억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누적으로는 영업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보고 있지만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업체들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 뉴스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눈에서 좀 벗어나 있지만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양 그린파워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두 종목을 일단은 주목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태양광 쪽에서 탑픽 종목을 골라볼까요? 어떤 종목을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가 종목입니다. 예. 중소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호남기업이기도 한데 SDN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SDN 이요? SDN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는 태양광 패널하고 이 태양광 관련된 기자재에서 나오고 30% 정도가 이 소형 선박을 만듭니다. 이게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소형 선박 쪽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 태양광 쪽에서는 확실히 아리백이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SDN의 실적이 2분기 때 마찬가지로 흑자로 전환되면서 그 3분기 때는 확실하게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 SDN 자체는 해외에 수출도 해봤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해외에 나와 직접 지어본 업체입니다. 이 말뜻은 살짝 비틀어 보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 뭐 다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강황색, 빨간색을 켜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데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SO 시설이 대부분 다 파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DN 같은 경우는 그런 해외에 진출을 할 수도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죠. 하지만 이 회사가 2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3분기 때 확실히 흑자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실적이 뒤늦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을 때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몇 네, 말씀드릴까요? 가격 전략 해볼까요? 네, 이 회사는 1,15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7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100원이지만 이 목표가라는 것은 이 회사 실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기별로 좋아지는 실적을 반영하면 지금 목표가가 제시해드린 1,700원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DN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태양광 쪽에서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는 종목으로 SDN 목표 가격 1,7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태양광 돈 되는 섹터 확인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김태현 파트너가 고른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힌트는 뭔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전주입니다. 뭐 역시 에너지와 관련된 업종을 살펴봐요. 지금 대세니까요. 자, 이번에는 원전입니다. 원전은 뭐 좋은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는 조금씩 약간 주춤거리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시청자분들이 조금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월요일 날 지금 월요일 오늘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린 걸 돌이켜 보면 지난 금요일 날 너무 많이 올랐죠. 예. 오른 것만큼 차익 시장 매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 차익 시장 매물에 의해서 즉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흘러내린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물려야 될 종목들, 그러니까 물릴 수도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섹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들 속에서 물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방원이라고 해서 세계 다 뭐 말 그대로 올해 한 해를 빛낸 종목들이기도 한데요. 네. 조방원 중에 이 원전은 앞으로 지속성이 있는 산업 섹터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신한울 3호, 4호기가 올해부터 첫 삽을 띄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더해서 미국이 이제 그 원전 뭐 르네상스 해서 AI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뭐 700조 원인가요? 700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700억 달러인가요? 하여튼 그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에 있어서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그 에너지원은 뭐 SMR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대형 원전을 새로 이제 가동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대형 원전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높고 하다 보니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전에 3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거의 20년 동안 새로운 원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의 원전을 만드는 웨스팅하우스가 한 10여 년 전에 그때 당시엔 도시바가 최대주주였습니다. 그때 조지아주에 원전을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챕터 11이라고 해서 이제 그 챕터 11 신청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네. 말 그대로 이 3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을 짓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 결국은 도시바마저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이 원전을 지을 때 우리 한국 기업들, 현대건설이나 또 두산 에너빌티나 BHA나 이런 회사들을 함께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수원이 빠진다는 것이죠. 한수원이 여러 가지 이 미국과의 원전, 그 한미 원전 협력에서 협정에서 뭐 여러 가지 불리한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한수원이 낄 틈은 없습니다. 대신
원전업체 중에 민간 기업들, 아까 말씀했던 그 현대건설이나 또 두산에너비티 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기서 참여해야 될 만한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국에서 그 웨스팅하우스가 거부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들을 마이너스가 날 때, 파란색을 킬 때 여러분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자, 원전주들은 할인을 받을 때마다 가격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종목들 봐야 될 텐데 일단은 뭐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들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네. 종목 좀 체크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게 두산 에너비티는 주기기를 만드는 업체고 BHI는 보조기기를 만든다는 게 우리나라 네.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의 통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바뀌죠. SMR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SMR 시대에 이 BHA도 말 그대로 BHI도 이제 주기기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BHI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고 두산 에너비티가 바로 턱 밑까지 올라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티도 그렇고 이 BHI도 그렇고 이 원전 시장에서 주기기를 갖고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원전 르네상스 사업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보셔야 되고 미국의 SMR, 이 세계 최초로 만들 수 있는 SMR에도 이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시고 보시면서 이 원전 쪽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될 그런 섹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BHI 두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걸 기회로 잘 포착하실지 시청자분들 판단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원전주 중에 뭐 대표적인 종목도 있지만 탑픽 종목으로 보고 계신 파트너님이 보고 계신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우진이라는 업체인데요. 우진. 네, 우진은 원전 내에 이런 계측기기들, 특히 네. 이제 원자로 안에서 핵 연료의 어떤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계측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굉장히 혹한의 환경 속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원전 이 계측기를 독점적으로 한국 원전에다가 납품을 하는 우진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우진 자체가 그 기술력을 이미 검증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할 때도 역시나 우진도 같이 진출합니다. 그런 면을 보셔야 되고 우진의 계열사 뭐 이런 쪽에서 원전 해체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전을 짓는 데도 돈 벌고 원전을 해체하는 데도 돈을 버는 업체죠. 그런 면에서 매수가는 18,0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사시면 최대한 싸게 산다는 생각으로 지금 매물이 막 쏟아지고 차익 시장 나올 때 싸게 사십시오. 그리고 목표가는 26,000원 단기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분할해서 사기 때문에 네. 제가 손절가라고 해 절대적으로 그 가격에 무조건 다 때리지 마시고 역시나 분할해서 내리면서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면서 매수 시장을 가장 늘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진 오늘 뭐 18,000원 아래 말씀해 주신 가격에 위치해 있는데요. 분할해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한국어문에 왕창 사시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엔 테마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가 300단대 차세대 낸드에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내후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셀 웨이퍼와 주변 회로 웨이퍼를 따로 만든 뒤 하나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보단 적층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줄이고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321단 V9까지는 주변 회로를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셀을 올리는 PUC 방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단수가 높아질수록 주변 회로부가 고온 공정을 견디기 어려워지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V10부터 방식 전환을 단행했다. 경쟁사들도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을 상용화하고 있다. 중국 YMTC는 2018년부터 X스태킹을 적용했고 기옥시아도 CBA 공정을 도입했다. 삼성전자 역시 곧 양산될 400단대 V10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할 예정이다. 업계는 SK하이닉스가 2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개발 속도를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공장이 풀가동 상태이며 내년에는 기존 설비를 V9 생산 라인으로 대거 전환하는 투자도 진행된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이 상승 탄력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네요. 코스피가 4,13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0.8%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도 927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아직은 현물을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선물에서 매도가 많이 좀 줄고 있고 이러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올라가네요. 이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빨간불을 켜면서 전환이 됐고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9천 원대 11만 원 근방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는 56만 원 지금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서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좋은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좋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주들도 지난주까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5% 가까이 상승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그동안 또 쉬었던 것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일단은 최근에 저희가 알려드린 종목들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알려주신 9월부터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종목 레이더 수익률 점검해보면요. 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굳건하게 50만 원, 60만 원 사이를 지탱해주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난주에 원전주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조선주 잘 버티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역시 10% 가까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난주에 충격이 조금 반영되고 있네요,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그 알테오젠이 지난주 좀 금요일 날 좀 안 좋았죠. 안 좋았던 이유는 이제 그 독일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와서 알테오젠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알테오젠이 고액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좀 이따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과 현대 로템은 아직까지 방산주들은 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알테오젠이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종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진 대표님이 첫 번째로 선정해 주신 종목은 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역시 알테오젠입니다. 예. 자, 조은진 대표님께 이거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독일 쪽에서의 관련된 가처분 신청 인용 소식이 들렸는데 그때 또 이게 그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도 그렇죠. 좀 예. 있습니다. 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날 이제 알테오젠 주가 이제 급락을 하는 거 보면서 아니 이제 월요일 날 또 많은 분들 아시지만 오늘 이제 주총에서 임시 주총에서 코스피 이전이 네, 이제 결정이 확정이 됐어요.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좋은 호재가 임박했으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거나 이제 보합세 유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면서 왜 그런가라고 알아봤더니 이제 그 독일 법원에서 네. 그 알테오젠의 기술을 차용한 머크의 키트리드 SC가 자사의 이제 그 기술을 갖다 침해했다, 할로자임 특허를 침해했다고 독일 법원에 이제 제소를 했는데 네. 독일 법원의 가처분을 인용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날 알테오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네네.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금요일 날
알테오제닌 주가가 지금 보이신 대로 그 장중에 오전에 9시 40분쯤에 16%까지 떨어졌습니다. 네네. 떨어졌다가 이제 결국은 12% 정도 이제 하락을 마감을 했으니까 최저가 기준으로 알테오제닌이 4%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4% 올랐는데 그때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던졌는데 네. 사실 그 알테오제닌이 그나마 12% 하락으로 맞게 된 거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알테오젠이 그나마 10% 하라고 마감을 그러게요.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알테오젠이 아까 특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결국 알테오젠이라는 건 이제 그 히알루니다제라는 효소원 물질을 갖다가 신체에 집어 넣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하루 정도 온전히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받아야 될 약물 투입 시간을 갖다가 알테오젠의 기술을 차용하면은 사실은 그보다 뭐 30분 정도로 단축시킬 그쵸.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해당 기술의 원조로 할 수 있는 그 할로자임에서 야 너네가 우리 기술을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독일에다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독일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줬다. 그러면은 외면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알테오젠의 그 기술 차이는 뭐냐면 할로자임은 그 신체에다 약물을 투입을 하면서 어떤 또 사전 정지압을 하느냐 네. 신체의 세포 조직을 약간 이제 넓혀요. 넓히면서 약물이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놓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알테오젠 기술은 뭐냐면 그 넓히자고 똑같이 하면 이제 특허를 갖다 걸리니까요. 그렇죠. 똑같이 하면 특허가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 히알루니다제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똑같이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하냐? 여기에 농축을 합니다. 농축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할로자임의 그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문제는 알만한 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올해 이제 5월 달부터 특허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뉴스가 터지면서 그때 이제 알테오젠 주가가 막 급락을 했고 근데 또 지나고 나서는 알테오젠 측에서 야, 그 기술은 전혀 우리랑 특허랑 관련이 없어라고 이제 반박한 자료를 내거나 또 시장 분석에서 그 말이 맞네라고 하면 다시 알테오젠 주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문제는 이제 심각하지 않다. 그런데 독일 법원은 왜 받아줬냐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질문이 날 수 있는데 독일 법원은 우리 가처분이라는 건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네네. 독일도 당연히 있죠. 근데 독일은 상대적으로 가처분을 갖다가 넣었을 때 받아주는 인용 비율이 최대 70%입니다. 70%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취지냐면은 야, 너네가 사실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한 것을 본안 소송 가서 자세히 다 살펴보다가 실제로 피해가 커진 다음에 야, 실제 특허 침해 맞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받아주고 그다음에 본안 소송에 들어가서 이게 실제로 받아줘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 살펴보자라는 게 독일의 입장인 거고 독일 법원의 입장인 거고 네네네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5% 정도의 가처분 인용률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가처분을 할지라도 시장 자체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 가처분을 갖다가 심리하는데 본안 소송만큼이나 2주 걸리고 그러면 해당 판사들은 정말 그 갑자기 빡세게 그 심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법원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최대 70% 인용해 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네. 오늘 하나증권에서 이제 분석 리포트를 냈는데 설령 본안 소송에서 독일이 승소를 할지라도 실제로 알테오젠의 키투리드 SC의 매출에서 독일에 이제 가져갈 매출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를 떼어준들 사실 차이가 그게 없다. 심각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증권의 이제 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 보지만 설령 될지라도 2%인데 근데 금요일 주가 몇 %% 떨어졌으니까 최대 16% 떨어졌고 그쵸. 장중에는 이제 종가는 12%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너무나 좀 이렇게 그 예민한 반응을 했다, 과매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궁금한 게 지난주에도 급락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테오젠을 엄청나게 매수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코스피로 이전이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알테오젠이 코스피 가기 전에 할인해주는 세일 기간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쭤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알테오젠 사야 돼? 지금?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스 하나하나 모를지라도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떨어졌을 때는 주요 종목에 대한 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해당 종목이 출렁거릴 때 사는 것이 맞다. 그러면 알테오젠의 주요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히알루니다제에 대한 특허를 알테오젠은 보유 특허 기간이 지금 한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15년 남았는데 해당 기술을 블록버스터 주요 이제 빅파마들이
사가요. 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만약에 훼손된다고 하면 알테오젠을 팔아야 되는데 네네. 여전히 특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알테오젠의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계기는 뭐냐면 미국 머크의 키투르다에서 이 기술을 그렇죠. 갖다가 수조를 네. 들여 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키투르다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 특허 이슈를 원래 할로이자미드 상장한 사람 다 알고 있고 그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샀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번 것은 너무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사셔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20%는 언제나 현금으로 네네네. 쟁여놔라. 그러다가 뭔가 시장이 이성적으로 반응하지만 비이성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비이성적으로 반응할 때 들어가서 나 20%를 갖고 추가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해당 사안이 희석화돼서 주가가 원래 사안으로 돌아올 때는 그쵸, 그쵸. 다시 20%만큼 내가 매도하고, 사실은 매도를 해서 현금으로 수익 실현하고. 쟁여놓고 예, 그런 전략을 하시면 1년 동안 하면은 사실 뭐 미국도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런 이슈가 너무 많이 터져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만 갖고 내가 충분히 100% 정도의 수익 가능하다. 근데 전제는 무엇이냐? 제가 추천한 종목이 여러분들이 투자한 종목이 어떻게든 최소한 1년 내지 3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것이냐. 네네네. 이런 업종과 종목을 고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20%의 그 현금으로. 기법을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지. 아니, 이 종목이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주위에 종종 보시면 상패된 종목도 있어요. 그쵸. 그런 종목에 사실 넣어봐야 내 그렇죠. 마음만 더 아프고 나의 자산만 더 손실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다 시총도 크고 다 대형주고 그럴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종목을 제가 골라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알테오전은 동일하게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들어가셨다가 53만 원, 56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이슈에 털었다. 그러면 56만 원 됐을 때 그때 다시 알테오전을 파셔가지고 20% 들어간 만큼 파셔서 다시 현금을 갖고 계시면 되게 수익률을 갖다가 좋게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 현금을 항상 보유하자라고 조우진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한번 이제 알테오젠에 한번 그 방법을 써볼 기회다. 그렇죠. 라고 네. 생각을 하시니까 시청자분들도 알테오젠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알테오젠 뭐 이슈가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뭐 길게 좀 분석을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조우진 대표님이 두 번째 소개해 주실 종목은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역시. 자, SK하이닉스는 최근에 또 이번 주 12월 들어서면서 다시 또 삼성전자에 관심이 조금 더 뭐 쏠리고 있는 양상이고 SK하이닉스가 약간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또 다시 3% 가까이 SK하이닉스가 힘을 냅니다. 자, SK하이닉스에 지금 약간은 갇혀 있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요 사이에 갇혀 있는 상황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결정하는 많은 요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는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거냐 아니면 고리할 거냐 이거 갖고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도 오르락 내렸겠고 SK하이닉스 주가도 오르락 내렸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거기에 뭐 AI 버블론이라든지 마이클 버리의 분식 회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이지 실체는 아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고 그럼 SK하이닉스가 왜 11월보다 12월 주가가 올라가느냐? 페드의 금리 인하가 12월 우리들 시간으로는 이제 11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세부에 끝나고 우리가 반영될 텐데 그때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되고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지금 90% 육박하죠. 그래서 12월에 들어서니까 SK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FOMC의 차기 의장, 지금 파월 의장 그 다음에 차기 의장으로 사실 캐비넷이 낙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주요 인사들 앉혀놓고 질문이 나왔을 때 페드 의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 인터뷰하고 있어. 네. 근데 이 중에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헬세 당신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네. 분위기상으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대통령이라서 절차를 지키고 대통령은 의회에다가 추천자를 하고 의회에서는 또 그 청문회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의 트럼프 찍어줬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뭐 헬셋 또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헬셋을 몰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헬셋이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헬셋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헬셋은 파월보다는 더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호적 인사기 때문에 헬셋을 안 쳤다.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지만 네. 어쨌건 단기적으로는 헬셋의 의장의 의장으로 취임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닉스, 엔비디아 주식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금리 결정이 중요하니까 이것은 SK하이닉스는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